안녕하세요, 쿠사지입니다. 요새 신조어로 나오는 말 중에서 푸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구글에 찾아보니까 구글 기준으로 이게 뜻이 가난한 또는 허덕이는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런 것 중에서 자동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는 말, 카푸어란 말 있죠? 이 카푸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유튜브나 뭐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카푸어라는 그 기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고 봐요. 이 두 가지 어떤 거냐? 하나는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의 등급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랜저를 타고 있는데 이 조건에 해당이 돼. 그러면은 뭐 소나타로 내린다든가 아반떼로 간다든가 또는 내가 지금 아반떼야. 그럼 이제 경차를 한번 알아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는 네가 만약에 경차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자전거로 내려갈 판이야 막. 이랬을 때는 좋은 운동화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차를 파시라고. 넌 차를 타고 다닐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좋은 운동화를 신고 다시 뚜벅이 돌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조건이 어떤 거냐?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바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세 가지는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보험료, 그리고 하나는 1년에 두 번 내는지 한 번 내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아무튼 나라에서 부과되는 자동차 세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타면은 무조건 내야 되는 기름값이에요. 이 세 가지를 내는 데 있어서 그거를 내가 계산기를 때려야 한다. 그러니까 내 월급을 받고 그 월급에서 별로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닌 이거를 막 씨발 이거 내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지, 뭘 빼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카푸어라 봅니다. 그러니까 타고 있는 차의 등급을 낮추든가 그냥 운동화를 사서 다시 뚜벅이로 돌아가든가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변수가 발생하는 게 이 기름값인데, 이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차는 기름을 많이 먹어야 하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거의 99.9% 이상의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 기름값을 얘기해 들었을 때 대표적으로 네 차가 머스탱이야. 이게 소문으로는 내가 실제로 뭐 타보진 않았으니까 뭐 이렇게 된다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래요. 연비 주행을 해야지 한 6, 7km 나온대. 그리고 시내 연비에서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연비죠. 걔는 뭐 그냥 3에서 5 정도. 그러니까는 가면서 지폐를 한 장씩 탁탁, 지폐는 좀 오반가? 동전을 탁탁탁탁탁탁탁 꽂고 댕긴다는 차 있죠. 그런 차 중에 제일 대표적인 차예요. 그래서 얘는 기름값이 존나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담이 돼. 그러면은 말했듯이 타고 있는 차량의 등급을 낮춰야 되는 거. 이 머스탱을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세단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CC를 낮춰서 다른 차를 알아본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해야 될 게 제일 유동성이 많은 게 기름값이니까 기름값을 좀 주로 얘기할게요. 이 기름값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 주유소에 좀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내 앞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주유소에 좀 오래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기름값 씨발 진짜 이 개새끼들은 와갖고 기름값 10원 차이에 멱살 잡아. 이 씨발놈들이 진짜 미쳤어 진짜. 야, 이런 애들이 무슨 차를 끌고 댕기냐. 이게 에피소드 하나 잠깐 얘기해드리자면은 우리 주유소가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얼마였지? 뭐 대충 휘발유가 1,520원이었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손님이 와갖고 막 그러는 거야. 저 주유소는 저 앞에 있는 주유소나 가격 10원 차이 난다고 여기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막 하면서 막 지랄 옌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5만원을 외쳤는데 그 5만원이요 하고 했는데 그 세팅하고 있는 동안에 그 가격을 낮춰갖고 그냥 10,000원 넣어달래. 그러면서 막 지랄 예변하더라고. 여기 왜 이렇게 비싸냐. 딴 데는 막 얼만데 여기 뭐 많으면 뭐 10원 넘게 차이 난다고 막 지랄 연병을 해 아주 그냥. 내가 그렇지 한마디 했지. 그래요? 그럼 거기 가서 넣으세요. 그러시면 되지 하면서 보내드렸어. 진짜 그런 일이 생각보다 주유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셀프니까 좀 덜한데 옛날에 주유원들 김을 넣어주고 했던 그런 당시에는 이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이거는 뭐 진사로 치지도 않아. 진짜 이거 갖고 내가 진짜 멱살까지 알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와 기름값 10원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진짜 나 이해를 못하겠는데, 내가 주유소 일해본 결과 기름값의 부담을 가지려면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 기름값의 부담을 가지려면은 내가 봤을 땐 최소한 리터당 한 3,000원 이상부터 시작해야 돼. 그쯤 돼야지 사람들이 진짜로 부담을 가지면서 거의 계산기를 때려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난 그렇게 봐요. 왜냐면은
내가 처음에 일했던 주유소가 아니구나. 두 번째구나. 두 번째 일했던 주유소가 그때 막 기름값 존나 폭등했어. 그래갖고 우리 주유소가 좀 비싼 편이긴 했었는데 그때 휘발유가 내 기억하기로 2,200원까지 올랐었고 그리고 경유가 2,000원이었어. 2,000 몇십 원대, 그러니까 2,200 몇십 원대 이런 식이었다고. 근데도 사람들 차 존나 타는 게 있어, 진짜. 근데 지금 그때보다 물가가 올랐잖아. 오르고 네 월급도 올랐다고 그만큼, 물론 엄청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데도 지금 1,500원대, 뭐 1,600원대 이지랄 하는데도 여기에 목숨 걸 정도면은 차를 파시든가 연비가 존나 많이 나오는 그런 차를 구해 타세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제일 유동이 제일 심한 게 기름이니까는 기름 갖고 내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자동차 세금을 내고 보험료를 낸단 말이에요. 물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가 갈수록 계속 그 저렴해지죠. 네가 사고를 안 냈다는 전제에서긴 하지만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못했을 때 이 위에 말하는 이 조건 차의 등급을 차의 등급을 낮추던가 운동화를 사야 된다는 거 이걸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 게 참고로 이 세 가지는 보험료, 자동차 세금, 기름값은 자동차를 사서 굴리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이에요. 최소한의 비용. 그러니까 차를 사서 진짜로 네가 차를 굴리는 데 있어서 이거 못 내면 차 못 굴려 이 뜻이야. 이거라도 내야지 너가 차의 바퀴를 한 바퀴라도 굴려는 볼 수 있어 라는 그런 최소한의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산기를 때린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앞전에 다른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를 유지하는데 유지비라는 명목에서 기름값 같은 거는 솔직히 유지비로 빼야 한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자동차에는 키로수가 늘어날수록 교체해야 되는 부품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국물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오일류들 키로수마다 오일류를 교체하고 그리고 부싱들을 교체하고 뭐 슈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타이어를 교체하고 이런 것들 교체할 게 계속 생겨난다고. 계속 해가 갈수록 뭐 키로수가 늘어날수록 계속 생긴다고. 근데 기름값이나 보험료나 세금 같은 거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돈도 막 허덕이고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교체할 건데?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 방금 말했던 이 오일류 아니면은 부싱류 뭐 타이어 뭐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돈이 없는 거야. 이제 막 그거 계산기 빼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허덕이다가 소모품 교체를 이제 못하거나 아니면 미루거나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차라는 게 진짜 기름만 넣어도 굴러가는 물건이 아니에요. 얘가 막 오일의 그 뭐라 그래 윤활작용과 막 이런 것들이 꽤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그걸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심하게는 이거 인터넷 한 번씩 나오죠. 그러니까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 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럼 오일이 이제 역할을 못하고 떡이죠. 그럼 떡이지면은 진짜 글자 그대로 달리다가 그냥 차량이 빵 멈춰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엔진이란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엔진이 꺼지면은 가다가 그냥 털털털털털 하면서 막 헛바퀴를 구르겠구나. 그냥 공회전을 하겠구나 바퀴가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구조가 엔진에서 변속기로 가서 그게 휠로 다다다다닥 물려있어. 그러니까 자전거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빵 멈추잖아?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바퀴가 휘 돌다가 빵 멈춰. 회전이 0이 된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네가 만약 고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어. 한 100km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퀴가 빵 멈추는 거야. 그럼 거기 축 잡고 차가 돌겠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제때 교체를 못했어. 그러면 브레이크가 막 닳고 하다가 나중에 안 잡혀. 앞차가 급정거를 했는데 앞차가 급정거를 딱 했는데 내가 씨발 이 새끼 갑자기 멈추냐 하고 풀브레이킹을 빡 때렸는데 차가 계속 쭉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차를 박겠죠? 그럼 뒤에서 박았으니까는 안전거리 미약 보고 거의 웬만하면 100대형 나옵니다. 정비 불량까지 포함되면은 그냥 빼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진짜 못했을 때는 최악의 경우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못 낸다? 얘네들 안 한다? 또는 못 한다? 그 이유가 얘네들 때문에? 근데 차를 끌고 다닌다고? 이 정도면은 카푸어죠. 그러니까 니한테 안 맞는 차량이라던가 아니면 너는 차를 타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그래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동차의 유지비를 이제 누군가가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해. 거기서 기름값을 꼭 낀단 말이야. 내가 앞전에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때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 진짜 많이 들었어. 너 스포츠카니까는 기름 존나 많이 먹겠네? 내 차 기름값
도심 연비 한 10이 나오고 고속도로 가면 20에서 25를 뽑거든요? 근데 다들 기름 많이 먹겠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면은 다들 깜짝 놀래. 믿을 수 없다는 말로. 막 구라치지 말라는 듯이 얘기해. 근데 진짜 그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나는 애초에 그 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알아봤기 때문에 이 기름값과 보험료와 뭐 세금 이런 거는 난 전혀 내 벌이에서 지장을 안 주는 차였어요. 난 그걸 다 감안하고 그거 계산기를 때려 놓고 산 거거든. 그래갖고 난 거기에 대해 따로 정비 비용을 계속 빼놨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동차 유지비 생각할 거면은 기름값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그 차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드는 뭐 부품비 또는 공인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유지비에 맞는 거지. 기름값 무슨 뭐 세금 뭐 보험료 이걸 유지비로 얘기한다? 그 정도면은 차를 안 사던가 아니면은 등급을 낮춰 다른 걸 알아보셔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주자면은 내가 탔던 스포츠카가 유지비가 존나 많이 들어간 차예요. 그래갖고 사람들 유지비를 물어보니까는 난 얘기했지. 내 차 유지비 많이 든다. 거의 뭐 벤츠급으로 든다. 얘기했더니 그 차 기름 그렇게 많이 먹냐고. 역시 스포츠카라고 막 이질하고 있더라고. 그래 아니다. 기름값은 뭐 거의 그냥 막 20km 뽑고 막 12, 13을 뽑고 이지랄 하는데 뭔 기름값이 많이 드냐. 그냥 부품비랑 공인비가 많이 드는 거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차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립니다. 확실하게.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얘기했을 때 차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거 부품비나 뭐 공인비가 많이 드나 보구나 라는 얘기가 바로 나와요. 바로. 근데 차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유지비 얘기할 때마다 바로 던지는 말이 기름값 얘기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자기의 이제 잔고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 중 하나들 아닌가. 이 기름값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난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 남들이 많이 다 타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나도 사도 되겠지라고 하는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오너들의 거의 90% 이상은 카푸어들입니다. 이 이유는 이 위에 설명해 드렸죠. 이거는 내가 차를 사서 내가 알아보고 뭐 정비도 해보고 나름대로 다이라고 하죠. 그것도 해보고 그리고 주유소에서 일을 해보면서 기름값을 계산해보고 그때 차량 통행량을 한번 알아보고 그런 걸 다 해보고 낸 결론이에요. 이 기름값 얘기하고 기름값에 그 계산기를 때리는 사람들 나는 카푸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90% 이상은 다 카푸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정도로 생활이 윤택해지지 못했다라고 난 보는 걸 사람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엔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